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5장 공공선택 이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166페이지에 보시면 정치 과정 참가자의 행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요 여러분 공공선택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공공선택 집단의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길로 나가시겠습니까? 하면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표출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의견과 선호를 표출하는 방법이 직접 민주주의 방법에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모든 국민들이 매번 투표하거나 목소리를 직접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이렇게 각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대리인을 뽑는 거야. 그게 간접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대리인을 간접민주제야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대리인이 바로 정치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아니잖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정치가뿐만 아니라 정치가의 그래서 행동을 또 보겠는데 정치가가 또 사실 직접 모든 걸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관료라는 대리인을 또 선발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관료라는 대리인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원래 국민들이 있는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정치가를 대리인을 선발하고요. 대리인인 정치가가 또 본인이 돼서 또 대리인인 관료를 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정치가 정당의 행동해서 다운주의 득표 극대화 모형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정치가가 등장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정치가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 정치가의 행동. 네, 이렇게 보시죠. 자, 옆에 다운즈 그 사람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운즈에 네, 거기 보시면 득표, 표를 극대화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 극대화 모형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을 뭐로 볼까요? 자기가 모셔야 되는, 자기가 공복으로서 모셔야 되는 주인? 자기는 머슴? 아니 말은 그러지 선거철에만 그렇게 얘기하지 국민들을 그냥 표로 봅니다. 표. 나한테 표를 던져줄 막 약간 그런 고객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당선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운즈는 정치인들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표를 극대화하는, 그래야 자기가 당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먼저 1번 가정 한번 볼게요. 가정. 자, 투표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투표자가 국민이야. 국민은 누구한테 투표를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투표하려고 하죠. 자신의 이익과 부합되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자는 국민이지 효용 극대화 요걸 추구해요. 효용을 극대화 추구하고요. 자, 반면에 2번 정치가, 정당, 이렇게 정치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공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늘 외치지만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여기요. 정치가는 뭐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써볼까요? 표를 극대화한다. 근데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니 국민들이 표를 주는 거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잘 맞춰야 되는 거죠. 3번 가장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분류한 투표자들의 분포는
단봉형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정강의 채택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뭐 좌우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하면 좌파, 우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양당제로. 자, 1번 볼까요? 투표자의 분포가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진보 성향, 약간 좌파 쪽을 진보 성향에 가깝다 그러죠. 보수 성향, 우파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 극진보하는 쪽이 있고 극보수하는 쪽도 있고 여기엔 좀 사람들이 좀 더 많겠지. 그래서 이제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종 모양의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죠.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중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돼 있는 상황이랍시다. 자, 2번. A당과 B당만 존재하는 양당제에서 A당이 중위투표자에 해당하는 여기를 잡아야 돼. 중간을 잡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A라는 정당이 여기에 위치했어요. 그리고 B라는 정당이 만약에 여기에 위치했다 할게요. 여기에. 자, 그러면 A를 지지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극좌에 위치한 사람이잖아? B에 투표하진 않겠지. 이 사람이 보기에는 A도 우쪽에 이게 쏠려 있어.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요. A에 대해서 야, 너 뭐 우파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표를 던지면 가까운 요 사람에게 표를 던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 다음 B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B한테 표를 던지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B가 가까우니까 B에 표를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A보다 B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표를 많이 얻으니까.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했냐면 위치 선점을 잘못한 거야.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A가 표를 많이 얻으려면 야금야금 옆으로 가. 옆으로 가서 여기 A, B에 찰싹 달라붙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진보, 이쪽에는 보수에서 반반하면서 좀 더 정책이 좋은 쪽이 표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중위투표자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자, 2번 다시 볼게요. A와 B는 이렇게 정강을 선택할 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공략하려고 한다. 왜냐면 중도층을 공략해야지 자기가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얘기입니다. 집권당 A당이 M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M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쁜 거야. 그러니까 M에 가까이 갈수록 좋은 겁니다. 자, 4번 거기 밑줄 치세요. 이 두 정당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정책이 비슷해집니다. 정강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리 싸움이라고 합니다. 호텔링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호텔링이라는 학자가 이제 경제학에서요, 시장 이론에서 자리를 어디 선점할까? 해안가에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가능한 한 사람들을 많이 모이려고 하면은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고 고객을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여당, 야당 아니면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정책이 비슷해지는 게 뭐냐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어느 한쪽에 극성, 강성 그쪽을 거기에 이제 구미가 땡기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중도층의 표를 잃게 되니까 선거에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최소 차별화의 원칙이다. 이렇게 같은 말이야. 차별화를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최소로 하는 원칙,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두 당의 정강이, 그래서 이제 선거하기 전에는 무슨 그 두 야당, 여당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미국은 그렇잖아. 자기의 목소리를 내다가 선거철이 되면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그런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공공재와 관련한 공급 얘기를 해봅니다. 공공재와 관련한 공급. 그거를 볼 텐데요. 1번, 사람들은 광고를 통해서 사용자의 편익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 삼성이나 현대나 광고를 막 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시키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는데, 공공재는 세금 내는 거, 이 가로등이나 공공재 생산 공급, 내가 세금 내는 거는 명확하게 아는데 편익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익의 인식을 잘 못해. 인식에 대해서 과소하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오케이? 2번. 공공재 편익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정치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은 내는 거. 그러니까 조세는, 텍스는 아주 강하게 인식합니다. 강하게 몸소 체험이 됩니다.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 공공재를 막 생산 공급하게 되면 뭐야, 돈만 나가고 편익은 잘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지? 그러면 표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되게 싫어하니까 정치인들이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만세! 이렇게 된다고. 그 사실은 공공재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찰도 많이 뽑지 못하고 가로등도 이제 한 달이 건너가지고 가로등 하니까 동네가 골목길이 어둡고 범죄가 만연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표를 극대화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편익에 대해서 인식을 작게 하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3번 최적 수준보다 공공재는 어떻게 된다? 공공재에 대한 생산 공급이 과소하게 공급된다. 최적 수준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문제점 나와 있습니다. 일부 투표자가 기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요. 좌우 대칭이 아닌 땀봉형이 아니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정치가의 행동은 표를 극대화하는 행동입니다. 자, 투표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정치가는 표를 극대화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 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텔링의 정리, 최소 차별화의 원칙에 따라서 편익을 과소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낮게 책정하게 되고요. 그럼 공공재는 과소 생산 공급되는 거랑 관련 있고요. 자, 다운즈라는 학자 이름도 잘 보세요. 다운즈는 뭐야? 이름이 다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재와 관련해서 이게 자주 출제되는데 과소 생산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참고에 정당의 정당과 투표자 연합 이거는 그냥 X 하시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가의 행동을 받고 이 관료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